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돈이 벌리는 구조를 좀 더 많이 확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조를 가지고 수익을 누적해서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수익으로 이어지는 글들을 꾸준하게 만드는 그런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뭐 하나에 막 500원 막 이래요. 아주 작은 잔돈 같은 거잖아요.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니 앞으로 내가 이 활동을 계속 이어간다? 네, 안녕하세요. 블로그 전문가이자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재인입니다. 영원으로 억까지 모으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나요? 가능합니다. 왜냐면 저는 마이너스 2천만 원 카드론에서 출발해서 억대 연봉으로 갔거든요. 네, 저는 제가 실사하기 때문에 이거 가능해? 라고 하면 무조건 되지, 내가 했는데 라고 확신적으로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 한국에서 직업이 29살 때까지 13가지나 있었어요. 그래서 30이 되기 이전까지 마땅한 뭔가 커리어도 없고 이력서에 쓸 한 줄도 제대로 된 게 없었고, 또 호주라는 그 시드니에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중요한 남들이 취업하는 그 사회 초년기 시절을 저는 다 호주라는 낯선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스펙도 없어. 그리고 그 당시는 저 세대는 스펙 중심 사회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엄청 막 대외 활동, 뭐 서포터즈 이런 것도 시작해서 막 인턴 이런 거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스펙 쌓아서 막 대기업 가고, 이게 진짜로 막 중요하던 시기였는데 저는 그 중요한 모든 시기를 다 날리고 호주라는 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막 어학연수 하고 오피스 막 12층에서 신발 가게도 하고 막 환전소, 환치기 하는 환전소도 하고 별의별 직업군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지 했을 때 굉장히 저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 꿈도 목표도 없는 진짜 뭔가 루저 인생? 그 당시에 루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런 약간 밑바닥 인생 같은 기분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1원 한 장 없이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옷도 사야 되고 뭐 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데 그때 당시 가장 어려웠어요, 저희 집안이. 그래서 사실 호주에서도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학연수로 점수도 굉장히 어학 점수도 높게 나오고, 사실은 이제 오퍼를 신청해가지고 풀오퍼가 나왔어요, 대학 갈 수 있는. 근데 그 당시에 부모님이 이제 지원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 이제 학교도 다 합격이 된 상태에서 제가 학교를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 저한테도 되게 아픈 기억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태로 다시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와서 진짜 일어난 적 없이 부모님한테 지원할 수도 없는데 지금 당장 나는 쓸 돈이 필요했고, 그 당시 엄마가 좀 돈을 좀 이렇게 융통해 주시기를 바래서 다행히 제가 신용등급은 1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드론을 받았더니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빚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던 어떤 시기에 제가 어떤 커뮤니티 모임에 들어가서 뭐 꿈 그래프를 그려봐라, 네가 원하는 목표를 한번 그려봐라 라고 해서 처음으로 저라는 사람을 고민하고 저라는 삶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 했던 내가 모든 이력들 중에 내가 가장 잘하고 좋아했던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제가 사람을 모으고 글을 쓰고 그리고 뭔가 기록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연극영화과 나서 촬영 전공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진 찍고 뭐 영상 찍고 이런 기록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저한테는 익숙한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다가 지금의 직업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만나서 억대 연봉을 잃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야, 블로그가 돈이 돼? 라는 얘기를 하면 제가 딱 한마디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난 블로그로 집도 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리얼이거든요. 누군가는 야, 그거 요즘 누가 한다 그래? 라고 말하지만 그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1등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카테고리는 아무리 작은 시장이어도 반드시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또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 자랑 잠깐만 하자면 제가 상위 0.1% 블로거거든요. 전체 블로거 전체에서 상위 0.1%입니다. 때로는 지수가 0.0%로 나오기도 해요. 이런 에러 지수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탑 티어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그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 정확한 최저가 지수, 정확한 글의 상위 노출 방법을 알고 알려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저는 강의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런 어떤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저한테는 영원에서 억대 연봉 갈 수 있었던 특급 노하우였던 것 같아요. 돈이 없던 시절엔 노력밖에 없다고들 하지만 대표님은 구조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이거에 대한 너무나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요. 제가 29살 때까지 13가지 직업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야, 쟤 진짜 허투루 살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 모든 직업에서 굉장히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너 진짜 잘한다. 너 정말 노력형이구나. 너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가는 곳마다 제가 그만두는 걸 막고 말리고 진짜 다리를 붙잡을 정도로 그렇게 저는 인정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하나도 벌지 못했어요. 29살에 제 돈에 수중에 있는 돈이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노력만 한다고 성공하지 않는다는 거를 29살에 정말 깨달았어요. 그럼 내가 뭘 안 했지? 어떤 걸 못했지? 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세상에 돌아보고 제가 와보니 결국에는 저는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 없이, 그리고 어떤 목표나 어떤 명확한 그 가고 싶은 방향성 없이 그냥 열심히만 살았던 거예요. 그냥 노력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력의 방향이 얘가 뭘 원하는지 하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진짜 적극적으로 돕지 않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지금 30이 다 된 나이에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 2천만 원이지? 너무 한탄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달라지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저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이제 바꿔낸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굉장히 시스템을 갖춘 삶을 살고 있어요. 우선 저라는 사람이 어떤 성장을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그 성장의 방향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시스템에 대한 구조도 있고, 또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구조도 만들었고, 내가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곳들에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진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나 진짜 열심히 살았어. 나 진짜 노력한데 근데 나 왜 지금 이 자리지? 라고 생각하는 분은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돌아보세요. 본인을 돌아보시고 내가 그동안 놓쳤던 게 뭘까? 저처럼. 그리고 내가 남들과 다르게 남들은 다 하고 있는데 난 하지 않았던 게 뭘까? 이런 부분들 돌아보시면서 한번 진지하게 인생에 대한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원에서 억 단위 수익으로 성장하시면서 가장 크게 바뀐 전환점은 무엇이었나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바뀌었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메뉴판에 약간 밥값이든 뭐 주유소의 주유 금액이든 이런 것들을 그전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따져보고 이게 개당 단가가 얼만데 저기가 더 싸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너무 없을 때는 정말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그냥 언제든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어. 언제든 내가 가고 싶은 게 있어. 언제든 사고 싶은 게 있어. 이럴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건 나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일부의 자신감이 생겼고, 그리고 저는 사실 효도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29살 때까지 뭐 내가 마이너스 2천만 원인데 내가 언제 엄마 아빠한테 뭐 밥 한 끼를 샀겠어요? 맨날 그냥 의존적으로 살았었죠. 그리고 이제 진짜 엄마 아빠 집에 얹혀 살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뭔가 생계를 저 스스로 유지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여윳돈을 갖게 되면서 가족들에게 되게 좋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게 저는 가장 행복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뭐를 갖고 싶어 하고 싶어 이런 얘기가 있으면 해! 내가 해줄게! 뭐 이런 식의 어떤 되게 편안하게 그것을 예스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못했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는 엄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래 해! 이렇게 하는 게 이제는 당연한 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엄마 아빠는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저희도 어려웠던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딸을 생각하는 마음은 되게 크시지만 가끔씩 저에게 나 이게 하고 싶다 라고 이제 흘리듯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뭐 아주 작은 거긴 하지만 엄마가 이제 노후를 이제 어떻게 즐기실까 고민하시다가 엄마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 동아리를 만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SNS도 하고 이제 포스팅도 하고 이렇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그럼 엄마 뭐 하고 싶어? 라고 여쭤봤더니 그 식객에 나온 그 식당 있죠. 맛집 식당을 전국 투어를 하면서 다녀보겠다. 그걸 좀 기록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몰래 이렇게 500곳의 식객 그 식당에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책을 딱 주문해가지고 엄마한테 깜짝 선물하려고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소소한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제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게 되게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억 단위 수익을 내기까지 단계별로 봤을 때 월 수입이 어느 시점부터 눈에 띄게 달라졌나요?
제가 이거를 지금 사실 이번 이런 어떤 과정을 준비하면서 제가 강의 과정 준비하면서 수익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어요. 저도 굉장히 놀랐던 부분인데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거의 억대에 가까운 연봉을 찍고 이제 출발을 되게 잘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렇게 약간 우상향을 그리다가 한 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코로나 시기에 이제 한 플랫폼을 만나서 그때 이제 한 달에 한 1억 3천 정도 되는 돈을 벌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한 1억 5천 정도 됐나? 네, 다른 수익까지 합치면 그렇게 이제 돈을 벌게 되면서 매출이 한번 급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블로그 강의를 런칭했고 그 강의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팔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강생분들도 그때 당시에 이제 진짜 몇만 명이 되는 수강생을 한 번에 다 같이 만날 수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사실 이 한 번의 점프업이 저는 딱 한 번의 로또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지나가고 사라지는 일이구나, 앞으로는 없을 나한테 뭐 일생일대 정말 그 로또 맞은 날 같은 날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사람의 돈그릇은 한 번 그 돈그릇을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도 그 돈그릇에 대한 규모가 유지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전에 벌던 어떤 억대 연봉이 있었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게 됐단 말이에요. 두세 배 가까운 돈을 벌게 됐는데, 그렇게 됐을 때 한 번 점프업이 되니까 그 금액을 완전히 똑같이는 가지 못하지만 거의 합당한 금액을 또 그 다음 해에 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돈그릇이 처음에 이제 커지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고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때 당시에 뭔가 큰 영향력이나 큰 전환점이나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저는 MKYU의 김미경 학장님의 어떤 서포트를 통해서 제 강의가 굉장히 많이 팔렸던 것처럼 어떤 카테고리의 강자가 한번 탁 끌어올려주는 그 분야의 어떤 영향력자가 한번 탁 끌어올려줬을 때 내가 준비된 사람이라면 그때 한번 큰 운을 맞는단 말이죠. 그때 그 운을 맞았을 때 내가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 준비하고 그걸 맞이하느냐,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나의 돈그릇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점프업 하고 나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저도 하향 곡선을 좀 크게 겪었어요. 그게 사실 최근에 한 3, 4년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개인사가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매출이 줄었어? 라고 하면은 이제 우선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들을 좀 봐주셨었어요. 제가 이제 싱글맘이고 12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아이랑 같이 둘이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집이 근처셔서 항상 돌봐주시고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어머니가 이제 무릎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거의 걷지 못할 정도로, 다리가 진짜 이렇게 휠 정도로 엄마가 정말 끝까지 참고 해서 수술을 되게 미루셨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다리가 휘는 정도까지 상태가 안 좋아지실 때까지 버티시다가 결국엔 무릎 수술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목돈이 나갔어요. 엄마가 이제 젊은 시절에 실비보험이나 이런 거 가입이 안 돼 있어가지고 되게 큰 목돈이 한번 크게 나갔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머니가 아기를 봐주시니까 제가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되게 확보가 많이 됐던 사람인데, 그 모든 시간이 다 이제 막히게 된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거동을 못 하시니까 집에서 살림도 해야 되죠. 새끼 밥도 먹어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굉장히 생활고를 겪게 되는 시기가 와버린 거죠. 거기다 저는 좀 집도 사고, 그리고 뭐 오피스텔 같은 것도 사고 해가지고 일부의 대출금 같은 것도 좀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크게 여파가 왔던 것 같아요. 그 시기 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엄청 잘 벌고 있던 그 시기에서 갑자기 자발적이 아닌 되게 뭔가 어떤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제가 일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서 매출이 확 줄어드는 시기가 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재밌는 건데요. 제가 돈을 많이 벌고 할 때는 몰랐던 건데, 돈을 적게 벌어보고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을 늘려봤는데 그래도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저도 굉장히 하드워커여서 나는 진짜 열심히 사는 게 그냥 기본값이고 내가 집에 없는 게 기본값인데 어쩔 수 없이 집에 있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못 벌게 됐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벌이가 뭐 아주 나쁘지 않고, 그리고 그 돈으로도 어떻게든 생활이 유지되는 걸 보니까 잠깐 좀 휴식을 취하고 싶다? 약간의 안식년을 취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사실 들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에 또 이게 나쁜 일은 또 계속 같이 오잖아요. 그때 또 이상한 스토커가 한 명 붙어요. 그래서 거의 한 1년 반을 저한테 매일매일 전화해서 끊고 이상한 이런 협박성 있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제가 또 외부
스스로 활동에 대한 약간 위협을 느꼈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내가 밖에 나돌아다니지 말라는 시기인가 보다. 나보고 좀 쉬라고 하는 시기인가 보다. 뭐 예를 들면은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면 나 지금 겨울인가 보다. 좀 쉬자. 이런 생각하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일을 좀 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땐 매출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제가 그래도 고정급을 받는 건 중요하니까 저는 이제 본업이 마케팅 하는 일이다 보니 이제 기업들이 저한테 항상 야, 우리 회사 와서 일 좀 해줘라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회사들 중에 이렇게 하나씩 골라서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하루에 하루 이틀 정도 출근을 하면서 남들의 월급 정도 수준의 비용을 받으면서 조금 지냈던 시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은 이렇게 계속 성장 곡선으로 가다가 엄청 크게 하이를 찍었다가 살짝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또 평균 유지를 하다가 확 내려온 어떤 시기를 갖고 있다가 지금 제가 2025년부터는 나 이제 다시 좀 뛰어야겠다. 다시 재밌게 해야겠다 했더니 또다시 그 중간 고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여유를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좋은 그런 뭔가 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수준까지는 회복이 많이 되고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계신 돈 관리 루틴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선은 제가 그 보수적으로 저를 좀 움츠리고 있었던 그 겨울 같은 시기에 이제 생각을 했어요. 나 이제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보다는 좀 조용히 일하고 약간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돈이 벌리는 구조를 좀 더 많이 확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시작했던 게 사실은 미국 주식 투자 같은 것들도 좀 시작을 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돈을 모으는 것도 했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좀 좋은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저축처럼 그냥 쌓아놓기만 해도 돈이 벌리고 지금도 되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요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미국 주식시장 굉장히 좋은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작은 돈이라도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패턴들을 좀 만들어내서 시스템으로서 또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뭐를 했냐면 그전에는 제가 원래 그 초창기에 블로그로 세일즈, 물건을 팔고 공동구매하고 이런 걸로 이제 창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제가 교육시장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니 이제 교육하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라는 것에 어떤 그 괴리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파리피플 이런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실은 여러분들 말씀하시잖아요. 요즘 뭐 강의팔이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이미지적인 부분들 때문에 제가 되게 어떤 판매나 유통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 인생 설계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보니 이 교육도 물론 저는 평생 할 거지만 누굴 가리키는 것에 보람을 느껴서 평생 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몸으로 일하고 내가 시간으로 일하고 내 에너지로 일하는 거 말고 내가 가장 잘하는 글 쓰고 남에게 뭔가 소개하고 나의 경험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조를 가지고 이제 수익을 누적해서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세일즈에 관련된 글, 그래서 제가 글을 쓰는 것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글들을 꾸준하게 만드는 그런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액이 벌릴 때도 있어요. 뭐 하나 뭔가 팔려요? 뭐 클릭하고 뭔가 팔려요? 뭐 하나에 막 500원 막 이래요. 아주 작은 잔돈 같은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그게 하나하나 쌓이잖아요? 그럼 어느 날 나한테 갑자기 월에 막 치킨 값이 들어오고 또 그 많은 더 많은 돈이 들어오고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니 앞으로 내가 이 활동을 계속 이어간다? 그러면 이게 진짜 제2의 연금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루틴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의에서 이런 구조나 루틴도 직접 배워볼 수 있나요? 네, 제가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로 지금 벌써 13년, 14년 정도를 활동하고 있고 블로그 전문가로도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고 저라는 사람 자체가 저의 인생 설계를 통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또 블로그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길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쇼핑 커넥트라는 강의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강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좀 자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듯이 저는 블로그는 상위 0.1% 블로거입니다. 그래서 최적화 지수는 거의 9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똑같은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정확히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되게 엄하게 배우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시고 심지어 저는 대행사들과 뭔가 일을 하면서 저한테 원고를 주거나 이렇게 하세요라는 어떤 가이드를 줄 때마다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아닌데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는 대행사조차도 정확한 블로그를 잘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오류라든지 잘못된 방법을 배워서 가시면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는데 속도도 늦춰지고 성과를 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라는 사람 만나서 한번 저 믿고 같이 이 강의 들어보시면 제가 진짜 성실함을 가지고 그리고 친절한 강사로서 여러분들이 진짜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저 만나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대, 60대 분들도 집에서 시작하는 온라인 부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거는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저희 커뮤니티 나오시는 평균적인 나이 중에 제일 성실하고 제일 성과가 많이 났던 분이 진짜 놀랍게도 50대 여성이에요. 40대 후반에서 50대 여성들을 제가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막 강사 진출하고 대행사 창업하고 이제 저자 되고 막 별걸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생각해 봤더니 저도 지금 4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이 40대 때는 진짜 일이 많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챙길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애들도 너무 어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케어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를 신경 쓰고 돌아볼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기도 해요. 근데 딱 50대 되잖아요? 애는 다 컸어. 또 막 남편 밥 안 해줘도 막 다 밖에서 잘 먹고 다녀. 이렇게 친구들을 많이 만날 시기라는 거죠. 근데 이때 진짜 뭐 삶의 여유가 있고 막 노후 대책 다 돼 있고 이런 분들은 맨날 쇼핑 다니면서 그렇게 살겠죠. 근데 사실 누가 그렇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인구가 뭐 있다 그러면 뭐 100% 중에 아마 한 소수한 10% 상위 10% 정도만 그러고 계실 것 같고 나머지 90%는 와 이제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 할 나이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 그때 돼서 이제 나 시간 여유도 있고 조금 뭔가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도 다시 한번 도전해볼까 라는 시작의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5, 60대 분들 지금 도전하신다 그러면 너무나 적합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50대, 60대 분들이 온라인 부업을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사실 막 야망 이런 것보다는 되게 재밌는 거는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러 오세요. 나 뭐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 내가 한 걸로 뭔가 성과를 내보고 싶어. 이게 되게 다른 건데 그래서 오신 분들이 막 예를 들면 제가 막 책 쓰기 과정을 열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막 다 50대 분들 많이 오셨어.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되셨어요? 하면 나도 뭐 하나 남기고 싶어서 그냥 이게 나한테 인생에 좀 즐거운 경험일 것 같아. 이런 어떤 재미를 들고 오세요, 처음에는. 근데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누구보다 성과가 빠른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몰입하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몰입할 수 있는 어떤 여유를 갖고 오시기 때문에 더 성과를 빨리 내는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이 굉장히 조금 시작할 때 좀 많이 주저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이디도 없는데 나 로그인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데 이런 거 뭐 하나 하려면 항상 자녀들 막 도움받고 이랬었던 난데 그래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서도 또 반반 나눠요. 왜냐면 자식한테 뭐 이런 거 부탁하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이런 거 자꾸 물어보고 하는 거 너무 짜증나가지고 이제 내가 직접 해보려고 왔어요. 나 직접 배워보려고 왔어요.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런 거를 이제 못하면 앞으로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정말 선생님이면 잘 알려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용기 내서 와봤다. 그러니까 저 좀 잘 부탁드려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가 모든 걸 시작하는 때는 다 낯설고 어려워요. 두렵고. 근데 시작하기에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작은 어려운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되면 그건 되게 익숙하고 쉬워져요. 근데 특히 블로그는 우리가 눈으로 많이 봤던 매체예요. 그리고 시니어분들도 굉장히 익숙한 채널인 게 우리가 블로그 안 하는데요? 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다 하고 있거든요. 어디 놀러 가면 맛집 안 보세요? 검색하잖아요. 리뷰 보시잖아요. 또 요리 찾아볼 때 저희 엄마도 핸드폰 하나도 다룰 줄 모르시는 분인데 아니 요리 레시피를 네이버 블로그를 보고 다 하세요. 이미 나는 블로그에 읽는 어떤 그 방문자로서는 익숙한 채널이라는 거죠. 이제는 익숙했던 어떤 방문자로서의 입장에서 이제는 콘텐츠의 생산자로 돌아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이라는 거를 조금 내려놓고 야 처음엔 다 그렇지 누가 시작부터 잘해? 약간 이런 마음 가지고 출발하시면 하게 만드는 거는 제가 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강의 대상자가 9살부터 80세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외국인도 가르쳤어요. 제가 외국인 블로그 가르쳐가지고 막 블로그 무슨 대회 나가서 수상도 하고 막 이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저는 정말 많은
그 대상을 다뤘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이 되신다면 정말 저랑 같이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될 때까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워하셨던 부분은 어떤 점이었나요? 그 핸드폰에 나 진짜 뭐 타이핑도 진짜 독수리 타법이다. 나 진짜 막 눈도 잘 안 보여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요 진짜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저도 손가락으로 타이핑 안 해요. 저 음성으로 마이크 들고서 소리로 타이핑 하거든요. 이럴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큰 노트북에서도 화면 보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시작하시면 무조건 이 부분에서는 꾸준하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성과를 얻게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0대, 60대 분들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입을 내기 시작하셨나요? 저도 최근에 제 수강생을 만나가지고 그분 수익 듣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분이 정확히 지금 나이가 50이시고요. 저랑 블로그 코칭으로 한 10번 이상을 만났어요.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1년 넘는 한 2년 정도의 어떤 텀을 두고 만났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제가 북콘서트를 했어요. 근데 북콘서트에 이분이 이제 뭔가 참석자로 그냥 오신 거예요. 근데 행사 끝나고도 안 가고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할 말이 있으신가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저 대표님 몰랐는데 이제 와서 깨달아 보니까 대표님이 저 살리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 말이야, 나는 블로그 가르쳐준 거밖에 없는데 내가 누굴 살려? 이러면서 좀 의아하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렇게 여쭤봤더니 본인이 저랑 블로그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집에 가정에 뭐 불화 같은 게 생기면서 되게 심한 극심한 우울감에 좀 쌓여가지고 거의 이제 생을 스스로 마감하려고 시도까지 하시고 그거 이제 막내딸이 막 이제 말려가지고 이제 하면서 그런 어떤 굉장히 큰 감정의 마이너스 시기를 겪고 있을 때였대요. 근데 그러다가 나 뭐라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랑 같이 코칭을 시작하신 거예요, 블로그를. 그래서 매달 너무 성실하게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세요? 했더니 알고 보니까 병에 걸리셨대요. 근데 이상한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파서 못 나오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시 복귀를 하셨는데 그 병을 고치려면 완전히 무염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힘든 치료의 시기들을 이제 겪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근데 선생님 저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내가 아프려고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저 이렇게 이 병에 대해서 알아보니 정보도 너무 없고 선생님이 강의 때 항상 얘기하셨던 희귀하고 가치 있는 폐쇄적인 정보가 훨씬 더 돈의 가치가 깊고 정보의 가치가 깊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 이 병에 대해서 조금 더 저같이 이제 같이 앓고 있는 환우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고 이걸 좀 발전시켜서 병원 마케팅을 좀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선생님 저 이거 해도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당연히 된다고 했죠. 왜냐면 이 블로그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았고 저는 진짜로 진성글을 쓰는 방법을 알려줬고 그리고 상위 노출하는 방법도 안내해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방법은 알고 있어요. 이제는 자신의 성실함만이 자신의 꾸준함만이 이제 결과를 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 무조건 됩니다. 하실 수 있어요. 하세요. 뭘 망설여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계기로 실제로 이분이 열심히 막 병원 제안서 만들고 이렇게 블로그 마케팅 그동안 썼던 이력들을 다 모아가지고 동네에 자주 가던 병원들의 마케팅이 잘 안 되고 있는 곳들을 찾아가서 제안을 막 넣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계약이 성사돼서 지금 원래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를 하시던 원래 병원 직원이셨거든요. 그거를 본업으로 하면서 거기도 경력이 막 10몇 년, 20몇 년 이렇게 되실 거예요. 되게 긴 경력을 가지고 계셔서 거기 페이도 굉장히 높은데 그거 플러스 알파로 블로그 병원 그 마케팅 대행하시는 리뷰어로서 그게 월에 거의 월급에 넘어서는 그런 금액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었던 아이들과의 어떤 문제도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본인의 업을 도우면서 이제 사이도 굉장히 좋아지고 용돈 줄 수 있는 여유롭게 용돈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전원주택으로 이사갈 계획이 곧 이뤄질 것 같다. 그 꿈꾸던 집으로 이사가게 되면 선생님 초대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 시작할 때 얼마 벌었냐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월에 330
33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더라. 본업을 하면서 330만 원의 부가 수익을 본인의 그냥 병원에 어떤 경험과 기록을 했던 어떤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의 일상을 기록했던 것들이 그걸로 이어진 거잖아요. 근데 본인의 본업에 병원 원무과라는 어떤 전문적인 직종에서 오래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경험치가 누적되어 있었고 그게 또 신뢰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했던 게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블로그 제대로 알려줘서 고맙다, 덕분에 살았다 이거였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선생님이 병원 그만두지 말라고 한 거 신의 한 수였다. 내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그 원무과 직원이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병원 원장님들에게 굉장히 큰 마케팅 요소가 되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분이 직장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저 진짜 그만두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서 이 블로그 배우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본인은 거기에 있으면서 이걸 이어갔을 때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경험을 절대 버리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다닐 수 있을 때까지 그 커리어를 활용하고 이용해라. 그걸 자기의 브랜드에 이제 적용시켜라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이제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정말 잘 살고 계시는 그 행복한 모습들을 보니 저도 진짜 보람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은 이렇게 시니어 분들 중에 저와 만나고 오랜 시간 동안 교류하고 그걸 성과로 이어져서 성과를 내신 분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5, 60대 시작하는 건 뭐 두렵다? 절대 아니다. 그리고 수익 진짜 낼 수 있냐? 당연하다 라고 확신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재밌는 통계인데요. 물론 제가 모든 분들을 가깝게 교류하고 그분이 뭘 했다 이런 거 다 저에게 다 보고하진 않으니까 사실 잘 모르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를 10번 이상 만난 분들은 다 돈을 블로그로 벌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자신의 열정과 어떤 시간에 대한 어떤 투자, 그리고 돈에 대한 투자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저를 만나러 올 때 무료로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하는 어떤 무료 행사든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거에도 적극적으로 뛰어오셨어요. 이게 열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강의를 또 돈을 내고 또 들으신 분들도 많아요. 왜? 내가 익숙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이거를 숙련하고 싶어. 근데 그거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저에게 이제 몰입하신 거예요. 저와의 관계성에. 그렇게 되신 분들은 지금 저랑 인생의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가 됐고요. 그분들이 이제는 저의 사업 파트너가 돼서 내가 못하는 부분들, 시간이 부족하거나 뭔가 못 가는 환경들이 있거나 이럴 때 그분들이 저 대신 블로그 강사로 가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사로 데뷔시킨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누구를 보낸다고 해도 소개할 때 제가 주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퍼센테이지로 보면 어려워요. 답변을 하기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를 오래 보면 오래 볼수록 확실하다라는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장년층 분들이 부업을 시작할 때 특히 피해야 할 실수는 무엇인가요? 우선은 어렵다는 말을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은 다 어려운 건 맞지만 저는 어렵다는 단어를 뇌에서 지워야 된다라는 주의예요. 네, 뇌를 속여야 되거든요. 나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설다. 근데 낯선 거는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돼요. 그런데 계속 내 입으로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이거 못하겠어요.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말들만 계속 내뱉잖아요. 그럼 뇌도 맞아, 당신은 이거 못해. 당신한테 이건 버거워, 어려워 라고 하면서 진짜 나를 못하게 계속 찍어 누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니어분들 교육할 때 항상 하는 얘기예요. 선생님,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낯선 거예요. 저라고 처음에 블로그 할 때 안 어려웠겠어요? 저도 처음 할 때 어려웠어요. 저도 낯설었죠. 근데 지금 저 하는 거 보시면 어때요? 와, 어떻게 손이 저렇게 빨라? 어떻게 저렇게 빨리 글을 써? 어떻게 저렇게 퀄리티 있는 글을 짧은 시간 내에 바로 만들어내? 놀라우시잖아요. 오래 해서 그래요. 그냥 익숙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렵다라는 말 지우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낯선 거지만 익숙해지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긍정의 언어, 그리고 긍정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수업을 참여해 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의에 참여하셨던 50대, 60대 분들 중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셨나요? 오늘 여기 오는 길에 통화했던 분입니다. 최옥주라고 하는 작가님이신데요. 이분은 49에서 50이 넘어가는 그 시기에 저를 만나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저를 만났냐면 프루덴셜에서 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보험 판매원을 모집하는 특강에 이제 모객을 위해서 저를 이제 강사로 쓴 거예요. 그때 당시에 거의 인원이 몇백 명이 모였거든요. 그 역삼에 굉장히 큰 강의장을 통으로 대관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그 블로그로 수익 내는 수익화 강의를 했었어요. 그 뒤에 이제 보험 판매하는 어떤 모객 강의를 이어서 갔던 거고요. 근데 그때 저 강의만 들으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빠져나가면 이 사람들이 다 이탈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사실 강의만 하고 가도 됐는데 제가 그 보험 판매원 모집하는 강의가 있을 때까지 끝까지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중간에 나가게 하면 어떤 민폐도 있으니까 끝나고 이 분들이랑 인사 나누는 시간, 저 보러 오신 분들하고 좀 교류하는 시간 갖고 여유롭게 가자 하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되게 수줍게 찾아오셨던 한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막 사진 찍어요 막 이렇게 되게 수줍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진 한 장 찍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저의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팔로우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일반인의 저자 데뷔를 하는 그런 책 쓰기 모임을 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하셔가지고 저자가 되고 싶다고 이제 오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이분이 정말 열정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책 쓰기 하는 과정에서도 누구보다 빠르게 원고 제출하시고 하셔서 되게 좋은 책을 하나 만들게 됐고 그 책은 또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직접 책에 교정 교열까지 다 하고 그 저자 프로필 사진도 찍어드리고 책 디자인까지도 제가 같이 다 해드렸던 굉장히 저랑 깊은 관계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분한테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했더니 자기는 농어촌으로 약간 귀농을 생각해서 그 농어촌 지역센터 중에 고향이 본인이 이제 전라도 쪽이신데 그쪽에서 이제 약간 농어촌 전문 강사로서 소셜 이런 미디어 같은 걸 가리키는 강사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에 대해서 이제 킵해놓고 있었죠. 그랬는데 어느 날 저한테 진짜 전라도에 있는 농업센터에 블로그 강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보조 강사랑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강의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무조건 추천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이분이 학벌이 어땠냐면 고졸 출신이셨어요. 네, 지금도 고졸 출신이시죠. 대학을 더 가진 않았으니까. 근데 고졸 출신의 블로그를 이제 막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기회를 저라는 강사의 어떤 영향력으로 이분 진짜 잘할 수 있는 분 맞다. 또 농어촌 대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령대가 높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높이에서 아주 쉽게 잘 가르쳐줄 수 있는 분이다. 최선을 다해서 강의해 주실 분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고 그걸 통해서 첫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분의 강사로서의 진출과 또 저자로서의 진출을 도와드리게 됐는데 그 이후로 더 놀라운 건 오늘 제가 진짜 통화하면서 감사하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어떤 기회일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근데 이분이 그 이후에도 꾸준히 성실하게 블로그 하시고 노력하시고 스마트 스토어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지금은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50플러스 센터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약간 시니어 대상으로 하는 소셜 강사, 블로그 강사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공예 쪽에서도 되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취미로 가지셨던 모든 그 생활들이 다 업으로 이어지면서 본인의 용돈벌이 플러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여가 활동을 블로그를 통해서 이뤄가면서 그렇게 전문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가장 길게 보고 가장 가까이 교류했던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저의 손을 탔던 제가 에너지와 시간과 뭔가 어떤 애정을 품었던 그 분들의 성공 사례인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 인생에서 여러분들 이 말 진짜 많이 들어봤겠지만 지금 인생에서 가장 빠른 게 오늘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잖아요. 저도 하루가 다르게 제가 오늘 이렇게 막 가리고 왔지만 사실 이렇게 해보면 여기 저 흰머리 엄청 많거든요. 저도 이제 40 초반이 넘어가다 보니 이제 제가 나이 들어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는 이 시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지금이 내가 제일 건강하고 지금 제일 예쁘고 지금 제일 열정이 넘치고 지금 가장 에너지가 넘칠 때라는 거죠. 그래서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 더 힘들어져요. 뒤로 갈수록 뭘 더 시작하는 게 더 쉬워질 것 같으세요? 더 힘들어지죠.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망설이고 뭔가 이제 남 눈치 보고 신경 쓰고 이럴 때 아닙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가 나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 나의 노후 대책을 대비할 수 있는, 나의 용돈벌이, 그리고 나의 어떤 생계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꾸준히 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구조와 루틴을 가지고 그것들을 쌓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로 이어질 거라고 확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니까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제 수강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재인 강사를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은 있을 수 있다. 근데 한 번만 만난 사람은 절대 없을 거다. 내가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누구보다 더 제대로 알려주는 강사라는 걸 실제로 수강해보신 분들이 다 경험하시고 정말 지인의 추천으로 저는 지금까지 성장해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 좋다 해서 사람들 끌고 오는 방식으로 제가 이렇게 강사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전문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실제 현업 블로거로서 활동을 했고 이제 세일즈 블로그로 블로그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유통에 대한 부분을 놓지 않고 세일즈를 하면서 이 현업에서 가져갈 수 있는 세일즈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다 녹인 쇼핑 커넥트 강의이고 2025년 8월에 생긴 강의라서 이거는 완전히 초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시작을 못하고 있지만 이제 알게 된다면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진입할 시장입니다. 이 초기 시장을 여러분들이 빨리 저와 함께 시작하셔서 잡으신 뒤에 저랑 같이 그냥 이렇게 잔잔한 성장 말고요. 고속, 초고속 성장을 함께 이뤄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